세상에는 스스로 질서의 국가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세계 최고의 규율과 체계를 갖추었다 확신하며 다른 모든 문화를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 찾아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질서와 체계를 자랑하던 독일 경찰관. 평생 독일이야말로 인류의 모범이라 외치던 그가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단순한 정류소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휴게소를 깎아내리던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에 평생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보였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브로이어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죠. 저는 35년간 경찰로 일했습니다. 독일의 질서를 지키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죠. 늘 규칙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게 곧 자부심이라 생각했으며 더 정확하게는 독일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죠. 우리 독일은 질서의 나라이자 기술의 나라, 그리고 철저한 체계를 가진 나라로 자부했습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 그것이 바로 독일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어요. 독일의 기차는 단 1분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 제 가슴은 부풀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인이나 프랑스인들에게도 당신들 나라의 열차는 늘 지연되지 않나요? 우리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유럽의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 독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엔 정원을 가꾸고 맥주 한 잔 곁들인 저녁 식사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손녀들에게는 독일의 자동차가 세계 최고인 이유나 독일의 질서가 왜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는가를 가르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죠.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절 이끌었거든요. 어느 날 제 딸 안나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살아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한국? 아시아의 그 한국말이니? 네, 아빠. 김준호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즉시 머릿속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지만 떠오른 것은 북한과의 전쟁, 가난했던 나라, 복잡한 아시아 국가 정도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 알고 있는 것마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안나, 정신 차려라. 내가 한국에 대해 뭘 알아? 겨우 몇 개의 K-팝 노래와 드라마를 보고 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빠,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준호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하지? 여기 독일에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딸은 그저 미소 지었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꼭 한국에 오셔서 제 가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그 좁고 복잡한 아시아 나라, 김치 냄새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한 곳, 독일과는 전혀 다른 문화, 아니, 아마도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조차 없는 곳이지 않을까? 안나, 난 그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알았다. 가보지.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가방에는 독일 맥주와 소시지, 그리고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득 담았죠. 아시아는 늘 복잡해. 거리는 시끄럽고 사람들은 예의도 모르고 더구나 음식은 그 김치 냄새가 얼마나 역겹게 느껴질지 상상이 안 되는군.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북한과 문제는 없나요? 여전히 가난한가요?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에요. 기술도 발전했고요. 설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인들 항상 자기 나라 자랑에 과장이 심하지. 그런 제가 딸의 초대로 인해 아내 마르타와 함께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곱게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자부심을 가방에 꽉 채운 채 이런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우리만큼 질서정연하지 않을 테니 내가 좀 가르쳐줘야지. 한국인이 내 사위라니 정말 수준부터가 다르겠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군. 하지만 이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겠지. 공항 도착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딸 안나와 사위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존중이 담긴 인사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건 그저 표면적인 예의일 뿐이야. 진심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폈습니다. 이 도로는 독일 아우토반에 비하면 초라하군. 우리 도로는 더 넓고 더 잘 정비되어 있지. 사위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독일의 도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저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적어도 독일의 우수성을 인정하는군.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가 만든 김치찌개의 강한 냄새에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먹는 거야? 저는 소리내어 불평했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숟가락 떠먹어봤지만 강한 양념 맛에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런 걸 매일 먹는다고 어떻게 위가 버티나? 준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음식을 준비해드릴게요. 전형적인 아시아 음식이군. 자극적이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이틀 동안의 서울 구경은 저에게 더 많은 불만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번화가의 소음,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이해할 수 없는 간판들. 모든 것이 제 눈에는 혼란스럽게 보였어요. 독일에선 이런 혼잡함을 용납하지 않아. 우리는 질서와 체계가 있지. 그러던 중 사위가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경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 문화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독일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곳인데 거기서 무슨 문화를 느낀다는 거지? 정류소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고속도로 휴게소라니 생각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독일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저 담배 연기 가득한 카페테리아와 비싼 패스트푸드, 그리고 지저분한 화장실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휴게소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차피 돈만 벌려는 상업시설 아닌가. 제 말투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안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르타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요하네스, 좀 예의 있게 굴어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휴게소라는 곳에 가보지. 대단한 곳이면 내가 사과하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을 출발해 경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도로 포장이 독일만큼 매끄럽지 않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준의 건설은 허용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을 너무 자주 하는군. 독일에서는 이런 운전 방식은 벌금을 물게 될 거야. 준호는 인내심 있게 제 모든 비판을 듣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기 휴게소가 보이네요. 잠시 쉬었다 가시죠. 멀리서 보이는 휴게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건물에 넓은 주차장, 심지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대수를 알려주는 전광판까지 있었죠. 뭐지?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제 속마음과는 달리 저는 여전히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독일의 휴게소도 이 정도는 되는데 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사위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화장실 다녀오시고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아마 더럽고 냄새나는 공간이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서자 제 선입견은 또 한 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자동 세척 시스템,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 아기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까지,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 흐르는 클래식 음악까지.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이라고. 독일의 인류 호텔보다 더 깨끗하잖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놀라움을 감추려 했습니다. 좋아, 화장실은 깨끗하군. 하지만 음식은 어떨지 두고 보자. 화장실을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식당과 카페, 심지어 깔끔한 선물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감탄이 일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이런 시설은 분명 비싸겠군. 관광객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겠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여기 가격은 서울 시내보다 오히려 저렴한 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거든요. 저는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가 식당 코너로 들어서자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국밥, 우동, 떡볶이, 순대국, 향긋한 국물 냄새와 다양한 반찬의 색채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먹는다는 거지? 아마 맛은 별로겠지. 더 놀라운 건 이곳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복잡한 공간 속에서도 묵묵히 식사하는 가족들, 혼자서도 편안하게 밥을 먹는 어르신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돈된 줄, 마치 음식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에 서 있던 노부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보, 저기 가서 앉아 있어. 내가 음식 가져다 줄게. 그 작은 배려의 순간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 특별할 건 없지. 우리 차례가 되어 사위가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순대국이라는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순대? 그게 뭐지? 제가 물었습니다. 돼지 창자에 찹쌀과 채소, 면을 넣어 만든 음식입니다. 독일의 블루트부르스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창자라고, 그런 걸 먹으라고, 위생적으로 괜찮은 거야? 저는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독일에서도 블루트부르스트를 먹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마지못해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아, 한번 먹어보지. 하지만 맛없으면 내가 빼도 괜찮다는 거지. 음식을 받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검은색의 이상한 건더기가 들어있는 국물은 처음엔 좀 이상해 보였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가? 냄새는 사실 나쁘지 않은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오래전 제 어머니가 끓여주던 감자 수프의 맛이 혀끝에 살아났거든요. 그 따뜻함, 그 정성.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요하네스, 음식은 그저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란다. 음식은 사랑이지.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부엌에서 감자 수프를 끓이고 계시던 어머니. 그 냄새를 맡으며 느꼈던 안전함과 편안함.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아버지, 맛이 어떠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숟가락을 떴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순대의 식감이 이제는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여긴 그냥 식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긴 잠시 쉬는 삶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도 삶의 여유를 찾아요. 그 말이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쉬는 삶이라. 독일의 휴게소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표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다가 실수로 지갑을 카운터에 놓고 나왔는데 점원이 황급히 뛰어나와 저를 불렀어요. 손님, 지갑 놓고 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수십 년간 경찰로 일하며 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챙겨주는 배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독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진심이었어요. 무뚝뚝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곳이군요. 화장실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폐허에서 현대적인 도로망을 건설해 온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흑백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폭격으로 파괴된 도로를 맨손으로 복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설명을 읽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 복구에 참여하는 모습.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명선이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명선. 독일의 아우토반은 효율과 속도의 상징이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군요. 휴게소 주변을 산책하다 조그만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우리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요. 아, 독일. 좋은 나라지요. 자동차도 좋고 맥주도 좋고.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좋은 나라네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변했어요.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곳이 없었지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이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이 휴게소의 진짜 본질이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을 때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어요. 아직 제 속에 있는 독일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이곳은 독일과는 많이 다르군. 저는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신가요, 장인어른? 글쎄, 독일의 휴게소는 더 기능적이야. 여기는 좀 감정적인 것 같아. 저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기능만이 아니라 마음이 있거든요. 마르타도 거들었습니다. 요하네스, 당신도 이제 인정해요. 여기 휴게소는 정말 특별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해. 한 곳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를 떠나 경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경험한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고속도로는 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았대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호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전쟁 때 피난길에 태어난 아기를 위해 낯선 사람들이 서로 도와 생명을 구했대요. 그 아기가 자라서 이 도로를 설계한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정신이었군요. 처음 와서는 몰랐어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왜 서로에게 친절한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들은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질서엔 이런 따뜻함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2년 인생에서 심지어 아내와의 결혼식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한국의 고속도로 위에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마르타가 놀라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요하네스, 당신 울고 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울고 있어.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구나. 딸은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아빠, 안나,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한 것, 이제 이해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위를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미안하네. 내가 너의 나라를 오해했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한국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래, 바로 그 정신이 중요한 거야. 규칙보다, 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 경주에 도착한 후 우리는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 한국의 역사적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1000년이 넘은 건축물들을 보며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이런 정교한 건축물을 그 옛날에 만들 수 있었을까? 이건 유럽의 고딕 성당 못지않은 걸작이야.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했어요. 이런 건축물들도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거죠.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독일 귀국 전 마지막 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휴게소에 가고 싶구나. 가족들은 놀랐지만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독일에서 온 노인 경찰이 한국 도로를 운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도전을 즐겼습니다. 와, 아버님이 운전하시다니. 사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봐야지. 내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나와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길을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표지판도 다른 운전자들의 행동도 모두 새롭게 보였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는 익숙한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줄을 서서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어로 순댓국 주세요라고 말해보았죠.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직원은 활짝 웃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그 작은 칭찬에도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뒤 직접 딸 가족 앞에 음식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식사 내가 대접하마. 한국은 진짜 아버지들이 많은 나라야.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아니, 아들아, 내가 고마운 걸. 처음으로 저는 사위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안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줘서도 고맙구나. 식사 중에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마르타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언젠가는 딸과 사위가 아이를 갖게 되면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 정말 한국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딸이 기쁜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마음에 들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구나.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모두 함께 휴게소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휴게소가 아니라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휴게소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녁 노을이 휴게소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뜻이에요?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곳이란다. 추억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잠시 쉬어가는 곳. 이런 곳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정신이 놀랍구나.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일기를 쓰는 습관은 없었지만 이번 경험만큼은 꼭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울어버린 독일인 아버지의 이야기. 독일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순댓국 맛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질서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요즘 저는 아내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독일식 테이블에 한국 음식이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한 달 전, 저는 뮌헨 시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독일의 고속도로, 휴게소도 조금씩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요. 더 깨끗하고, 더 따뜻하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죠.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한국, 그곳은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을 쉬게 하는 나라,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리고 제 딸이 살기에 충분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을 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그 자금 안에 세상을 움직이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한국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한국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